저는 오늘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비 내리는 장례식장 앞.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수진 57세. 20년을 한 집에서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이 집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년 전 1999년 수진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 김민수와 결혼했습니다. 민수는 착했습니다.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자 당시 55세. 며느리가 돈을 얼마나 버는데? 우리 아들이 너를 선택한 게 행운인 줄 알아? 첫 만남부터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수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학벌이 부족하다고, 집안이 변변치 않다고, 외모가 평범하다고. 하지만 수진은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시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믿어주세요. 결혼 후 3개월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여기서 너희랑 같이 살아야겠다. 남편 민수는 난색을 표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게 힘들어. 너희 집이 넓잖아. 당연히 나를 모셔야지.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청소야? 구석에 먼지가 있잖아. 수진아, 이게 밥이야? 간도 제대로 못 맞춰? 수진아, 너 또 늦게 들어왔어? 직장 여자가 얼마나 게으른데.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수는 중간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줘. 우리 엄마도 나이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다며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기 싫어. 내가 집에서 날 돌봐. 수진은 매일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챙기고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친구들은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왜 그렇게 살아? 요양보호사를 쓰면 되잖아.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부했습니다. 남이 어떻게 날 돌봐? 며느리가 해야지. 수진의 청춘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애를 가지면 내가 더 힘들어. 우리 민수 벌이도 별로인데.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이 임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자신의 관심이 줄어들까봐. 수진은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20년을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민수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민수는 수술대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3일 후 민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8세. 장례식장. 수진은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둘째 날 오후 시어머니 영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이제 집 나가야 돼. 네? 수진은 길을 의심했습니다. 남편도 죽었는데 내가 여기 왜 있어? 우리 집은 내 명의야. 너 나가. 조문객들이 있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말 안 통해? 넌 이제 남이야. 남편 죽었으면 시집 나가는 거야. 충격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20년을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머니 저는 20년을 이 집에서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집을 줘야 해? 웃기지 마.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20년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수지는 친구 집에 머물렀습니다. 수진아, 너무 억울하면 변호사라도 만나봐. 친구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재산이 시어머니 명의라면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유산이 있다면 며느리도 상속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산이요? 남편 명의의 통장이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수지는 떠올렸습니다. 민수는 회사원이었고 매달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그녀는 은행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민수 명의의 예금 통장. 잔액 2억 8천만 원. 이게 뭐지? 수지는 놀랐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돈을 모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갔네. 어디로? 수신자는 시어머니 채영자. 어머니가 민수 통장에서 돈을 가져갔다고? 20년간 매달 200만 원씩. 총 4억 8천만 원. 시어머니는 며느리 몰래 아들의 돈을 빼내고 있었던 겁니다. 수지는 더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민수 명의의 부동산. 경기도 어느 시골에 있는 땅. 시가 약 5억 원. 이것도 몰랐어.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 민수는 조용히 재산을 모으고 있었다는 것을. 아마도 아내를 위해서. 수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총 8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단으로 가져간 돈도 있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법적으로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 상속인입니다. 남편에게 자녀가 없다면 부인이 1.5, 어머니가 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그럼 제가 네, 최소 60%는 당신 몫입니다. 약 4억 8천만 원이죠.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상속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어머니 채영자는 황당해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 재산을 내가 가져간다고. 법적으로 저도 상속인입니다, 어머니. 너 이 배은망덕한 년. 20년을 내가 먹여 살렸는데. 수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먹여 살렸다고요? 제가 20년간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그것도 무료로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의 변호사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채영자는 20년간 아들 명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4억 8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또한 며느리 박수진은 20년간 시어머니를 무보수로 돌봤습니다. 요양보호사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2억 원에 달합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원고 박수진에게 남편 유산의 60%인 4억 8천만 원을 상속한다. 또한 피고 채영자가 무단 인출한 4억 8천만 원 중 50%인 2억 4천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총 7억 2천만 원. 수진이 승리했습니다. 1년 후 수진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수진씨 카페라는 이름의 아담한 공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 미소가 참 예쁘시네요. 수지는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채영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봤습니다. 영자는 늙어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영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20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사세요. 영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처음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시어머니의 사과.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제 행복하니까요. 영자는 커피를 마시고 조용히 카페를 나갔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복수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에필로그. 저는 20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57세에 시작한 제 인생 이막처럼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